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했어야 되는 기능은 게시물을 작성할 때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 저장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이디를 써야 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사실 완벽하게 이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DB 쪽 개념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엔 지금 이제 DB 아직 안 한 상태니까 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클 객체가 있어요. 이 아티클 객체한테는 글 번호가 1이고 제목이 1이고 내용이 1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있겠죠. 여기에 회원 번호를 저장하면 만약에 1번 글이 썼다 그럼 1번이라고 하는 회원 번호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직접 그냥 작성자 명이나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넣어주면 조립할 때 그거 넣는 거는 문제 없죠. 어차피 우리 이 조립에서 데이터 넣을 때 어디 있는 데이터 갖다가 넣어요? 로그인드 멤버에 있는 거 갖다 넣을 거니까 로그인드 멤버에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회원 번호도 있고 로그인 아이디도 있고 이름도 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넣어도 사실 넣을 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를 굳이 회원 번호로 넣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번호라고 하는 이 개념들, 얘는 이제 PK로서 활용이 된다고 했죠. 나중에 DB를 들어가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서 활용이 될 건데,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진짜 나중에 DB 들어가면 자세하게 한번 다룰 겁니다. 자, 멤버 객체가 있어요. 회원 번호가 1이고 로그인 아이디가 테스트 1이고 비밀번호도 테스트 1이고 그리고 네임이 김철수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네임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진짜 실명, 회원의 실명인 네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닉네임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닉네임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닉네임 같은 경우는 변동이 가능하죠. 바꿀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그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만 보일게요. 스포츠 레전드에 왜 다 차지? 반려동물 이런 거 고를 때도 이제 혹여나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고르지 않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자, 그냥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작성자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인 아이디가 나오나요? 이거 이 사람들의 닉네임인 거죠. 보통 우리가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실명이 나오는 게시판일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유저네임 혹은 닉네임 같은 명분으로 만들어 놓은 가명의 느낌이죠. 그걸 보통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 주토피아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아마 이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닉네임을 바꾸고 싶대요. 바꿨어요. 그럼 바꾼 대로 이전에 썼던 글들이 바뀐 대로 닉네임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이전에 쓴 글은 주토피아로 남아있는데 새로 쓴 글만 바뀐 사람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쵸?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라고 하는 PK를 지정을 해놓고 얘를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자, 아까처럼 이거는 그림판을 이용해서 하나 아티클이고요. 멤버가 있어요. 아까처럼 1번 회원이고 쭉 있대요. 그리고 여기 닉네임이 지금 봤던 것처럼 주토피아래요. 그리고 여기도 1번 게시글이고 쭉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회원 정보 1이래요. 아니다, 이거 주토피아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주토피아라서 여기다가 주토피아를 넣었대요. 그럼 게시글들은 주토피아라는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멤버가 얘를 바꿨어요. 닉네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토피아 말고 그냥 주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닉네임은 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로그인하고 글 쓰면
뭘로 남아요? 주로 남겠죠. 못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닉네임 바꾸기 전에 게시물 10개 썼는데 닉네임 바꾸고 나서 하나 썼어요. 그럼 10개 게시물 다 찾아가서 수정 다 해야 주토피아라고 돼 있던 이름들을 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데이터를 실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회원 번호를 넣어놨어요. 이렇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회원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닉네임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여줄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건 회원 번호고, 화면에 리스트나 뭐 상세 보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얘랑 얘가 같으면 얘를 가져오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닉네임을 주로 바꾸든 자로 바꾸든 종으로 바꾸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얘가 일치하면 일치한 데이터 기반으로 닉네임 가져올 거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 PK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유한 값, 바뀌지 않는 고유한 값. 그럼 우리가 이따가도 할 건데, 이제 게시물을 쓸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게끔 했잖아요. 그럼 게시물 자체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란 얘기니까, 내가 이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고 싶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네가 쓴 글 맞아?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확인해요? 게시물에 들어있는 회원 번호랑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번호랑 일치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일치하면 네가 쓴 글 맞아? 하고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네가 쓴 글 아니잖아, 너한텐 권한 없어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회원 번호라고 하는 PK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제 DB 들어가면은 또 다뤄질 거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게시물을 작성할 때, doWrite가 실행됐을 때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저장하는 로직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죠? 우리가 로그인을 했다 라고 하면 이거 안 할 거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이디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게시글 번호, 그리고 날짜 자동으로 불러와질 거고요. 그리고 제목, 내용 입력 받죠? 다 받았어요. 여기까지 받아서 엔터를 딱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new article 하면서 게시물이 조립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작성자 정보까지 조립이 되어야만 나중에 어레이 리스트 안에서 꺼내볼 수 있겠죠. add 다 하고 나서 여기서 추가했대요. 아무 의미 없죠. 우리는 여기에 add가 되는 이 article이라고 하는 여기서 만들어진 new article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완성시킬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까지 포함된 결과가 add가 될 거고, 우리가 리스트나 상세 보기 혹은 modify, delete 같은 기능들에서도 얘를 기준으로 순회해서 데이터 깔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추가해야 된대요. 저는 제목 전에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넣어야 될 정보 뭐라고요? 네, 회원 번호. 작성자의 회원 번호. 그럼 지금 게시글을 쓰는 작성자는 누구예요? 네,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 왜냐면 로그인을 해야 작성을 할 수 있는 건데, 로그인을 해서 작성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지금 글 쓰는 사람은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 그럼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로그인드 멤버의 데이터가 일단 들어 있을 거고요. 그쵸? 이 로그인드 멤버에서 아이디. 그쵸? 얘를 조립을 해줘야 게시물에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하나 추가했더니 당장 뭐라고 해요? 이거는 이 new 아티클 생성자가 이런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된 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아티클로 가봅시다. 우리 생성자가 두 개나 존재하는데 여기에 저 회원 번호가 들어와야 된대요.
그러면 조립해야죠. 생성자에 일단 추가해줘야 되고, 생성자에 추가하려면 공간도 하나 뚫어놔야 되고, 그쵸? 자, 지금 로그인드 멤버에 있는 id라고 하는 데이터는 타입이 뭐예요? 이 타입은 그냥 이거죠. 로그인드 멤버는 이제 로그인드 멤버 자체는 멤버 타입이 맞는데, 로그인드 멤버 안에 들어있는 ID 이거잖아요. 이거 이 ID 얘는 int죠. 우리가 DTO에 int로 id라는 변수를 공간을 뚫어 놓은 거니까, 로그인드 멤버가 갖고 있는 멤버는 결국 얘를 통해 만들어진 애니까, 그쵸? 거기서 로그인드 멤버, 여기까진 멤버가 맞아요. 대답 잘 해주셨어요. 여기까진 멤버가 맞는데 그 안에 있는 id니까 얘는 int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변수는 int 타입으로 멤버 id 같은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되겠죠. 회원의 id다. 자, 이제 슬슬 id라는 개념이 헷갈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id도 쓰고 로그인 id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근데 잘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쵸? 자, 그럼 이 멤버 id를 생성자에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당장 뭐라고 해요? 이제 넘겨주는 개수가 하나 추가됐는데 여기 넘겨주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 넘겨줘야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멤버 아이디를 조립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나 구성을 해줘야 될 거고요. 이걸 둘 다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지금 이 맥에벤스 원래 5개짜리였던 이 밑에 있는 생성자,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쵸? 테스트 데이터. 아예 게시물 조회수까지 한 번에 넣으려고 테스트 데이터 위에서. 그럼 얘는 게시물 작성할 때는 조회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조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얘 찾아가서 조립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2개로.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능에 문제가, 원래 사용하던 기능에 문제가 없으려면 둘 다 당연히 추가를 해줘야 되죠. 그쵸?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뭐라고 하겠죠? 인자값이 하나 더 필요해지는 거니까, 백체 만들 때. 그럼 얘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얘는 이제 숫자 데이터니까 따옴표 없이 그냥 입력을 해도 될 거고요. 저는 1번 회원이 쓴 거 하나, 2번 회원이 쓴 거 2개 이렇게 해놓을게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 인자 추가하는 것까지 해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줬고요. 그럼 실제로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아티클스 안에 추가되는 아티클에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이제 잘 조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잘 조립이 됐는가를 한번 리스트 같은 데서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날짜 뒤에 작성자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날짜 뒤에다가, 자, 여기서 이제 작성자 정보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성자 칸 하나 만들었고요. 이 치환하라고 서식 지정자도 하나 뚫어줬어요. 그럼 여기 이제 작성자 실제로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넣을 때 누구로 꺼내야 돼요? 자, 1번 로그인드 멤버에서 아이디를 꺼내온다. 2번 아티클에서 멤버 아이디를 꺼내온다. 아티클에서 꺼내와야 되죠. 작성이야 당연히 로그인된 회원이 직접 쓰는 게 당연한 거지만, 리스트는 여기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넣어버리면 내가 쓴 건 아닌데 내가 로그인해서 리스트 까면 다 여기는 다 내가 썼다고 나오겠네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티클에서 꺼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아티클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스를 돌려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작성자를 꺼내오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아티클에 있는 멤버 아이디를 꺼내오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줘야 리스트를 볼 때 실제로 글을 작성한 회원 번호가 나올 거니까.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아티클 리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일단 테스트 데이터 1번 회원이 하나, 2번 회원이 2개 써놓은 상태였는데 잘 나오죠. 1번 글을 1번 회원이 썼고 2번 글 3번 글을 2번 회원이 썼으니까 회원 번호 잘 나와요. 물론 나중에 여기를 회원 번호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닉네임이라든가 아니면 이름 나오게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걸 저장을 해놨으니 이거 먼저 띄우는 거죠. 저장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디테일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에서 날짜 밑에다가 작성자 정보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똑같죠? 로그인드 멤버에서 꺼내올 게 아니라 파운드 아티클에서 꺼내와야만 하는 이유 똑같은 거죠. 이러면 상세 보기 했을 때에도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겠죠. 지금 2번 글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2번 글은 2번 회원이 쓴 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잘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뒤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잘 나오고, 이게 저번에도 이러던데 숫자, 정수는 S에 들어갈 수 있나? 이게 반대가 되면은 무조건 뭐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스트링 데이터인데 여기를 D로 바꿨다 이러면 덴번에 에러가 날 텐데, 반대 경우는 저번에도 그렇고 뭐라고 안 하네요. 얘는 바로 에러가 나잖아요. 이게 맞는데 네? 얘가 자동으로 변환해주거나 하는 거는 있나? 사실 이거는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뭐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어차피 우리가 서식 지정자를 나중에까지 계속 많이 활용할 일들은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출력에 대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까볼 때나 지금 이 흐름에서 이 데이터 잘 들어왔나 확인해 볼 때만 쓰기 때문에 뭐 얘를 이 서식 지정자를 활용해서 뭐 엄청 화려하게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는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웬만하면 맞춰서 써주는 게 좋겠죠. 어차피 나중에 얘는 S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회원 번호를 가지고 이름을 이제 가져올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작성자 회원 번호 그대로 보여주는 걸로 좀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볼게요. 지금 우리 게시글 작성할 때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는 로직을 넣어 놨어요. 실제로 잘 걸러줘요. 저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뭐라고 하잖아요. 잘 걸러주는데,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글쓰기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겠죠. 여기 뭐 제목 입력할 수 있는 칸, 내용 입력할 수 있는 칸, 그리고 뭐 작성 버튼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 상태는요, 이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누르고 이 화면까지 나왔는데
너 로그인 안 했어, 돌아가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사실 UI가 있다라고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화면이 뜨기 전에 돌아가 해야 되는데 일단 화면까지 보여줘 놓고 돌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애초에 글쓰기 버튼이 안 나타나게 할 거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직으로 들어오기 전에 앞단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이 함수 안에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해버릴 겁니다. 이러면 실제로 doWrite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로그인을 안 했다면 돌아가겠죠. 대신에 이게 이제 리턴이 아니라 브레이크로 바뀌어야겠죠. 얘는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을 시켜보면 문제없죠. 멤버 로그인을 하고 나서 다시 라이트를 한다면 입력받게끔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도 그렇고 딜리트도 그렇고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다 이쪽 앞단에서 얘를 걸러주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게 더 낫죠. 왜냐면 얘가 함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뭐 기능상의 문제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우린 doWrite 함수까지 실행된 상태에서 걸르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여기다가 넣어 놓게 되면 애초에 로그인 안 했다 그럼 doWrite 하기 전에, 얘 실행되기 전에 끝내버리고 돌아갈 거니까. 리소스를 줄일 수 있나? 어떻게 보면은 그쵸, 함수 연산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는 거니까 한 번 더 한 단계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다 라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면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않게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낭비예요, 얘네들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로그인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분명하고요, 로그인을 안 해야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분명해요.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거 그림 한번 또 그려볼까요? 익숙한 그림이죠. 근데 어차피 이 뒤는 우리가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거 빼고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게 유저였죠. 이게 앱이었고요. 얘네가 컨트롤러잖아요. 지금 로그인 했나 안 했나 판단 누가 해요? 컨트롤러가 하는 거죠.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령어 보고 네 거야 하면 그 뒤에 로그인 판단해요. 근데 애초에 우리는 로그인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기능과 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검사할 게 아니라 여기서 명령어 딱 받았는데 이거 로그인 필요한 거잖아, 너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로 뺄 거예요. 여기에 위치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여기다가 좀 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겠죠? 어떤 걸 해볼 거냐? 아티클 모디파이 수정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아티클 딜리트 삭제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쓴 글이 맞다면 기능이 수행되게, 내가 쓴 글이 아니라면 가만히 없다 메시지 보여주고 돌려보내기.
자, 이거를 직접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것도 50분까지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또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